안녕하세요. 최수비입니다. 책을 분명 읽기는 읽었는데 왜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읽을 때는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인데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제가 지난 6년 동안 책을 100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내용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책은 100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참 바보 같고 한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책을 읽고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해결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000권을 읽고 알게 된 더 많이 기억하고 덜 읽는 독서법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책의 핵심 주장을 찾는 겁니다. 모든 책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주장이 있습니다. 이 핵심 주장은 보통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저자가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사실 이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책에 A는 B다. 딱 이 한 문장만 적혀 있다면 그걸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책에서 내용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분량입니다. 한 권의 책이 되려면 최소 200페이지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책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자는 이 핵심 문장 한 문장을 200페이지 분량으로 늘려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200페이지 내내 A는 B다, A는 B다 이렇게 채울 수는 없잖아요. 핵심 주장을 뒷받침할 흥미로운 예시들, 과학적인 근거들로 페이지를 채워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책의 90% 가까이는 사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족까지 세세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5분 전에 안경을 벗어둔 자리도 까먹는 게 우리의 기억력이잖아요. 그런 기억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책의 모든 사례와 근거를 빠짐없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200페이지의 책을 읽고서 한 문장 정도는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저자가 책을 통해서 반드시 전달하고 싶은 한 문장, 핵심 주장만 기억해도 사실 그 책의 전부를 기억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책의 수많은 문장 중에서 어떤 게 핵심 주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핵심 주장은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누가 오는 길에 꼭 사다 줬으면 하는 물건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자로도 그것 좀 꼭 사다 줘 라고 보내고 혹시 문자를 까먹었을까봐 전화를 걸어서 오는 길에 그거 사오는 거 안 잊었지? 이러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자가 이것만은 절대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핵심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앞으로는 책에서 어떤 문장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지를 눈여겨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은 책을 읽을 때 어디에 밑줄을 그으셨나요? 아마 인상 깊은 문장 위주로 형광펜을 칠하셨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책을 읽을 때 최소 2가지 색깔의 형광펜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색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인상 깊은 문장의 밑줄을 긋고 다른 색깔로는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와 문장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2번째 색으로 칠한 문장과 단어들을 훑어보면 그 책의 핵심 주장이 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기억해야 할 건 바로 그 한 문장입니다. 하나를 알면 전체를 알 수 있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번째 방법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의 힘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본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뇌가 훨씬 더 오래 기억해요.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책은 책의 내용은 내가 꼭 기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책은 한 번 읽지 말고 2번 읽으세요. 이때 절대 열심히 반복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책을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누가 보면 쟤는 책을 너무 대충 읽는데? 라고 느낄 정도로 설렁설렁 읽으세요. 반복 읽기에서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횟수입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겠다는 각오로 책을 읽으면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읽느라 책 읽는 속도가 확실히 느려집니다. 이렇게 꼼꼼히 책을 읽는데 2시간이 걸린다면 차라리 그 시간에 책을 빠르게 대충 3번 반복해서 훑어보는 게
기억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에 대한 힌트를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책에서 얻었는데요. 이 책을 쓴 야마구치 마유는 도쿄대 수석에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둘 다 합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하도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서 자기 공부법에 대한 책을 쓰게 됐대요. 그게 7번 읽기 공부법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책 제목 그대로 잘 쓰여진 개념서를 7번 읽어서 모든 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 자체가 읽기라고 생각하면서 개념서를 7번 이상 가볍게 훑어봤대요. 이렇게 가볍게 여러 번 책을 읽었을 때 자기 경험상 외워지지 않는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서울대 합격한 사람이 저는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속는 셈 치고 제가 한번 따라해보니까 책을 여러 번 가볍게 읽으면 어느 순간에는 책 내용이 자연스럽게 기억되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가볍게 읽는다고 해도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대신에 비슷한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연이어서 읽어보세요. 이때도 비슷한 책을 꼼꼼히 읽는 게 아니라 대충 훑어가면서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진화심리학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그러면요. 진화심리학 책 추천 이렇게 검색하면 책이 몇 권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책들을 연달아 가볍게 읽는 겁니다. 이때 뭐 책에 밑줄을 그을 필요도 없고 뭔가를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책 대여섯 권을 설렁설렁 끝까지 읽어내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여섯 권의 책에서 반복되어 나온 내용들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렇게 반복 흡수한 문장은 잊으려고 해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을 읽고 난 뒤에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건데요. 독서 노트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쓰면 기억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독서를 하기 위한 독서 노트 작성법은 따로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좋았던 문장을 필사하는 수준으로 독서 노트를 쓰고 계실 거예요. 물론 필사는 안 하는 것보다는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책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독서를 하려면 독서 노트에 인상 깊은 문장을 받아 적는 것, 이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합니다. 기억의 뇌과학이라는 책에 따르면 우리 뇌는 모든 정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지루하고 익숙한 것들은 잊고 의미 있는 정보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뇌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정보는 어떤 걸까요? 우리 뇌는 감정을 자극하고 예측을 벗어나면서 나와 관련된 정보를 기억할 가치가 있는 의미 있는 정보로 평가합니다. 원래 하던 것처럼 독서 노트에 인상 깊었던 문장을 적으세요. 그런 다음 필사한 문장 바로 밑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내 감정의 어느 부분이 자극되었는지, 어떤 감정이 느껴졌는지도 함께 적어주는 겁니다. 내 감정을 적음으로써 필사한 문장을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으로 또 적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내 생각이 변했다면 어떻게 변했는지, 내 행동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적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 뇌는 예측을 벗어난 정보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죠. 책 속의 문장이 내 생각과 행동을 예측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걸 뇌에게 확인시켜서 뇌가 그 문장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1000권의 책을 읽는 동안 계속 독서 노트를 써왔는데요. 처음에는 필사 위주로 독서 노트를 썼어요. 책에 밑줄 친 문장들을 종이에 다 받아 적느라고 시간도 쓰고 팔힘도 쓰고 했는데 적고 나면 필사했던 문장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필사를 하되 그 밑에 내 생각 한 줄과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이 딱 2줄만 추가했더니 기억하는 양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독서 노트를 쓰는데도 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고민이시라면 저처럼 독서 노트에 내 감정과 생각 딱 2줄만 더 추가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책을 기억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봤는데요. 핵심 문장 찾기, 반복해서 읽기, 독서 노트 쓰기, 이 3가지 방법을 따라한다고 너무 애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기억해야지만 의미 있는 독서를 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독서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책을 읽는 행위는 우리 뇌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전두엽을 비롯해 측두엽, 후두엽, 뇌의 여러 영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우리 뇌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한 번의 독서만으로도 우리 뇌는 보이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기억에 남는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잊으셔도 괜찮아요. 일단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책을 충분히 잘 읽고 계신 겁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책을 어떻게든 읽고 싶어지는 정보를 계속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책을 읽고는 싶은데 아직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1000권의 책 중에서 제 생각과 행동에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책 목록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